조청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조청하게 되면 엿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곡식을 엿기름으로 당화시킨 후에 오랫동안 걸쭉하게 구워서 만든 묽은 엿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오랫동안 구워가지고 수분 함량을 10%로 낮춰서 되직하게 만든 게 엿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수분 함량이 좀 더 많은 20% 되는 게 조청입니다. 조청은 사람이 만든 꿀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찹쌀, 맵쌀, 수수 이런 곡류를 이용해서 조청을 만들게 됩니다. 조청의 5가지 효능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설탕의 단맛에 굉장히 중독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상하게 먹을 때는 너무 입이 행복했는데 먹고 나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좀 느글느글한 느낌입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조청을 드시게 되면 속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조청의 엿기름 속에 있는 아밀라제는 효소가 있거든. 소화를 돕고 특히 엿기름으로 만든 게 바로 엿기름이 보리를 싹 틔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엿기름이잖아. 근데 보리하게 되면 본초학적으로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줘서 위장에 좋은 식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상하게 설탕의 단맛을 먹었을 때하고 조청의 단맛 똑같은 단맛이라도 속이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어린이들, 그러니까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비만인들, 그리고 셀리악 증후군을 앓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셀리악 증후군 하게 되면 특정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 셀리악 증후군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이 설탕 대신 액상 과당 대신 사실 조청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조청하게 되면 설탕이나 액상 과당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 이로운 당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도 설탕보다는 좀 부담도 덜하고 드실 수 있고 아토피라든지 비만, 아까 얘기했던 셀리악 증후군 가지시는 분들도 섭취 가능한 천연 감미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탕은 포도당으로 몸에서 바뀌어서 간에서 분해되고 남은 건 에너지로 활용을 하죠. 그런데 액상 과당들 보면은 간에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지방간을 유발하고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가급적이면 자연의 단맛, 천연의 단맛에 길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만감으로 다이어터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식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먹었는데 속이 헛헛하고 금방 이상하게 뭔가 또 땡긴다 얘기하시는데 이 조청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상하게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바로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설탕 대신 조청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저는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원하는 맛이 있고 입이 원하는 입맛이 있습니다. 입이 원하는 입맛과 몸이 원하는 몸맛이 똑같지 않을 때 우리 몸이 병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맛과 우리 입이 원하는 맛이 똑같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그런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체질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만성적으로 피로하거나 몸에 독소가 많다든지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고 없던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가 생기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나 체질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의 입맛을 보면은 입이 원하는 입맛 따로 놀고 몸이 원하는 몸맛이 각각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굉장히 담백하고 자연의 맛을 원하는데 입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단 그런 음식을 탐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어머니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원장님 호박죽이라도 굉장히 건강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자연 음식으로 좀 애들 식성을 길들여주고 싶은데 애들이 어떤 음식이든 설탕 안 넣으면 먹질 않는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단맛으로 입맛을 조금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식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설탕이나 이런 액상과당 조미료 대신 이 조청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멸치볶음을 한다든지 볶음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왜 두뇌 활성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입시생들, 수험생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부위가 바로 이 머리예요. 뇌예요. 그래서 왜 머리 많이 쓰고 하루 종일 뭐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면 이 뇌가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시동이 안 꺼져. 여기서 계속 뜨거워요. 머리가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이러신 분들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부위가 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청은 구성을 보면은 이당류예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로 에너지를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 빠지고 막 힘없을 때 어때요? 병원 가서 포도당 주사 맞는 것처럼 이 조청을 드시게 되면 피로 회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궁중의 왕세자들이 주로 옆에다 조청 두고 먹었다는 승정원 일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조선시대에 왜 과거 시험 공부하는 선비들이 조청을 두고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청은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기침 가래 심한 그런 계절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라지 무조청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너무 필요할 땐 인삼조청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 또 붓기 해소라든지 가을 보약으로 제가 호박조청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영향이 가득한 보고가 바로 그 조청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칼륨, 그다음에 단백질, 베타카로틴, 뭐 레티놀 성분, 비타민, 칼슘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조청에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한 100g당 1060mg 정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 후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셔도 굉장히 좋고 요리할 때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데 사용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조청을 넣게 되면 음식도 윤기가 왜 반지르르하게 윤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못 만든 음식도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 건강한 단맛으로 건강한 감미로움, 건강한 행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